자,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주택 관련 세금 완화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인세율 완화고요. 그리고 이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서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오늘도 이 절세 블로거이자 전직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미네르바 올페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법인세율 문제는 일반인들한테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게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법인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네. 과세 표준을 먼저 계산하고요. 과세 표준에서 2억 원 이하까지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네. 3천억 초과 부분은 25% 이렇게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4단계군요. 예. 요거를 지금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번 발표에서? 지금 안에 과표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발표 내용이 없었고요. 네. 3단계 누진세율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고 세율이 현재 25%잖아요. 네네.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저렇게 낮추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들이 과세 표준이 3천억 넘으려면은요. 네. 아주 일부 소수의 대기업들만 3천억 넘습니다. 아. 저게 매출액이 3천억이 아니고요.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뺀 소득 금액에서 세무조정 사항까지 다 반영한 과세 표준이 3천억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몇몇 대기업, 아마 제가 보기엔 100개 엄저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대기업들에 대한 이제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언론에서 부자 감세 이제 논란이 많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도 좀 논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서 첨예하게 좀 맞붙을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이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를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외국 기업이 TSMC거든요. 바로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훨씬 앞서가고 있고 두 회사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세율표를 보면 삼성은 아마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 아마 세율이 될 것 같은데 TSMC는 1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TSMC는 계속 투자해서 헐헐 날아가고 삼성전자는 이거 세금 때문에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논조의 기사인데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제 저 기사를 보고 많이 공감을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저 기사를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이제 우선은 대만의 법인세 최고세율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하고 비교해보면 대만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네. 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20%더라고요.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세율이 25%니까 5%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그럼요. 이제 대표 기업들인데 왜 이렇게 세부담이 차이가 많으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비교가 약간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우선 TSMC가 11%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TSMC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이제 세법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네. 아마 그 세액공제가 반영된 후에 세부담률이 이제 아마 11% 정도 된다는 얘기 같고요. 근데 삼성도 받잖아요, 투자세액공제를. 근데 삼성도 받긴 받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최저한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삼성전자 같이 이제 그 소득 금액이 큰 기업들은 네. 최소 17%는 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도 거기 지방세까지 합하면 18.7%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27.5%냐? 요 비교를 할 때 이 기사 보시면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비교했더니 27.5%가 나왔다는 거고 원래 비교를 할 때는 각 사업년도 소득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약간 이제 비교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TSMC의 법인세 이제 세부담이 삼성전자보다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수치는 과장됐지만 대만이 우리보다 분명히 법인세 낮다는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법인세율 놓고는 과거부터 정말 논란이 많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회에서 논의될 때 정말 찬반 양론으로 또 갈려서 다시 한번 큰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과거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거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재부에 처음 갔을 때가 2011년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MB 정부 시절이었는데 MB 정부 시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원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거든요. 네. 아주 예전에는 28%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낮추다가 이제 MB 정부 이전에는 25%였고 MB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감세를 좀 폈죠. 그래서 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춰졌습니다. 많이 낮췄네요, 그때. 네.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25%로 인상을 했고요.
근데 저 MB 정부에서 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낮출 때 네. 그때도 아주 논쟁이 심했습니다. 국회에서. 저도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국회만 열리면 저걸로 다퉜습니다. 근데 저때 이제 논리가 아마 이번 국회에서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그때 이제 MB 정부에서는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 낙수 효과가 뭐냐면은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은 이제 기업들이 잉여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잉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거고 투자를 확대하면은 고용이 늘어나고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네. 거죠. 이게 이제 낙수 효과라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여당에서는 낙수 효과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야당, 그 당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야당은 낙수 효과가 경제 이론에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막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줘도 네. 투자를 잘 안 한다. 그 낙수 효과가 별로 없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 검증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각자 생각도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낙수 효과 때문에 21로 유지가 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언론들도 또 일부에서 많이 반대도 했지만 또 증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많았어요. 그거 어떤 겁니까? 막상 저 효과가 없는데 법인세 세율을 인하해도 투자는 안 늘릴 건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나중에 이제 우리 복지 지원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 복지 지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수만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다 저게.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이제 주장이 더 타당한지는 사후에 지켜볼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대목에서 이제 꼭 봐야 될 것이 과연 외국은 어떠냐, 우리의 법인세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서 어떤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좀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을 비교할 때 법인세 세율이 이제 공표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주로 OECD 국가들인데 네. OECD가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니까 네. 비교를 해보면은 보시면 호주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이제 법인세율이 높죠. 네. 그리고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네요. 그 기업하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 기업하기 좀 좋은 나라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법인세율이 낮고 좀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들이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북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법인세율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기서 보면 우리가 약간 중간보다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건 지방세까지 포함한 거네요. 27.5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 문제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요. 우리 개인별로 또 내는 이제 증여 관련해서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계 좀비 속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요 내용이 언론 보도 보니까 1억 원으로 좀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막상 이번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네.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앞으로 시행을 안 할 거라고 해서 뺀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그 발표한 게 경제정책 활성화 방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증여재산 공제가 경제정책 활성화하고 상관이 없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지. 정부가 이제 매년 7월달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거든요. 아마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이 그 내용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만에 하나 이제 10년에 5천만 원이 10년에 1억 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뭐 1억 원 증여해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5천만 원 세금을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환급 신청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급은 안 됩니다. 환급은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은 네. 그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가 이제 부칙에 나오잖아요. 그 부칙에 보면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과거에 증여 받은 분들 있죠. 그리고 이미 세금을 냈잖아요. 그걸 소급해서 이제 환급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 발표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요, 현재 증여하시려는 분은 조금 몇 달 미룰 필요는 있겠네요. 근데 기존에 이제 하나도 안 했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하나도 안 했던 분들은 먼저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정이 돼서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5천을 이제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5천만 원까지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초과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할 정도로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해요. 여러 번 증여하면 이게 10년 내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건 어떻게 좀 쉽게 알 수 없을까요? 이제 내가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증여했던 내역을 조회하면 조회가 다 됩니다. 그럼 그 최초 이제 증여세 신고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얼마 해서 공제를 얼마 받았는지 이건 다 조회가 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이제 특정 세무 대리인한테 맡겼다고 하면 세무 대리인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할 텐데
본인이 직접 신고했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중간에 바꿨거나 이러면 좀 계산하기가 복잡할 수는 있겠죠. 네. 대신 홈택스에서 그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법인세 인하도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감세안 중에 이 가업승계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예. 이 가업승계 부담 완화는 일반인들은 크게 관심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저게 기사에는 자주 나옵니다. 네. 예전에 그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 있죠. 뭐였죠? 그 회사 이름이 3M이 아니라 37. 네네네. 그 37 그 회사가 네.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가 팔렸다 이런 기사가 이제 몇 번 났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례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들을 상속받으면은 내가 어떤 자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 주식을 상속받거든요. 근데 그 주식 가액이 높아버리면은 결국 50%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네. 재원이 없잖아요.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주식을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결국 상속세 부담 때문에 그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아주 오래 이어져 온 가업이 있잖아요. 이 가업이 유지가 안 되고 결국은 팔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도입된 제도가 가업상속공제라는 겁니다. 네. 이 가업상속공제는 독일하고 일본에 이제 먼저 도입이 돼가지고 정착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가업들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네. 가업이 많은 데가 독일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업상속공제의 내용이 뭐냐? 한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산이 상속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자산 중에 제일 큰 게 주식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상속받을 때 가업 기간에 따라서 상속세를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가업상속공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액공제가 가업상속공제 이제 금액이 얼마까지냐면 200억에서 500억까지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금액이 크죠. 근데 이게 이제 적용 요건이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중에 그 평균 매출액이 4천억 이하인 자 거기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네요. 중견기업들도 이제 매출액 4천억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제 평균 3년간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저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천억에서 1조 원으로 늘려주겠다. 네, 네. 그래서 대상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네, 네. 저기 들어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에 선택 가능하게 해주겠다. 가업상속공제가 이제 사람들이 혜택이 굉장히 아까 200억에서 50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혜택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저걸 안 받는 기업들도 있어요. 왜 안 받느냐면은 저게 사후관리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은 이자까지 해서 추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엄격해서 안 받겠다라고. 사후 관리라는 건 이제 사업을 계속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을 7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이제 나는 가업상속공제를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대신 납부 유예를 선택할 수 있게 이제 이번에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납부 유예는 언제까지 그럼 유예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저게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이제 법안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뭐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해주지 않을까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후관리 기간의 축소입니다. 아까 지금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후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 우선은 상속인이 그 가업에 계속 종사를 해야 되고요. 네. 이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규직 근로자들의 종사자 수, 직원 수죠. 직원 수가 줄면 안 됩니다. 7년간. 왜 100명이었으면 그냥 100명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상속 개시 당시 직전 2년 평균 근로자 있잖아요.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대비해서 7년 동안 예전에는 아예 줄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그나마 완화시킨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7년 동안 매년 그 정규직 근로자 수가 그 기준 근로자 수 있죠. 상속 개시 당시 2년 평균 거기보다 80% 이내면 괜찮습니다. 단 7년 전체 평균이 있죠. 전체 평균이 기준보다 줄면 안 돼요. 연도별로는 한 80%까지는 괜찮은데 이것도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10년이었고요. 연도별로 줄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수는 맞추는데 연봉 많은 사람들을 해고해버려요. 그리고 신규로 채워요. 이러면은 직원 수를 맞출 수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임금도 7년 동안 그 기준연도의 80%를 내려가면 안 되고요. 7년 평균으로는 기준연도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예. 근데 이 7년을 사후관리 기간 7년을 이제 5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2년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혜택이 큰 만큼 정말 깐깐한 이 사후관리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 내용을 조금 줄여준다 지금 그런 겁니다. 기간을.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법인세 감면 방안 그리고 이 증여 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